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요즘에 눈에 띄는 광고 있죠?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던데, 건강보험 광고요. 대리운전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보험 광고만 보면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뭐든지 척척 알아서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만 믿고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되는 건지 오늘 건강보험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금융 컨설턴트 백정선 씨 나오셨고요. 보험소비자연맹의 조현행 국장님 나오셨고요. 오종철 시장. 네, 안녕하세요. 오종철입니다. 네. 백 대표님, 지금 보험 세대 가입률이 90%를 넘어섰다 그래요? 네, 건강보험에 대한 것이 특별히 많죠. 네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우리나라가 이제 식생활이 개선되고 또 환경도 좀 안 좋아지고 또 뭐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면서 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질병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만 있으면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치료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해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을 가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는 욕구들이 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의 가입 추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미아 씨도 건강보험 가입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도 있죠. 네. 네. 어떠세요? 보험 많이 가입하세요? 아니, 저는 제가 가입하는 건 별로 없고 저희 네. 친정어머니가 걱정해요. 자꾸 들어주세요. 네. 끝까지 책임을 다 져주시겠다. 못 지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 7년이다 그러면 2년 붙다가 저보고 네가 부담해라.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이제 총각 시절부터 이제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 소개로 이제 또 가입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어떤 보험에 내가 들어가 있지? 이걸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자동이체로 해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돈이 빠져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가 가입한 건 한 3,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다. 근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조 국장님, 이게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상품은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장받고 싶어하는 보장 내용을 제대로 보장해 주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부분들 그 보험 가입을 자기가 원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권유라든지 또는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터들의 그 권유에 의해서 일시적인 유혹이랄까 그 강권에 못 이겨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보장 내용도 중복될 수가 있고 또는 꼭 보장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빠질 수가 있고 필요한 내용을 또 보장해 준다든지 쓸데없는 보험료가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꼭 자기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 정에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또 이렇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어떤 보장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요, 과연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또 얼마나 가입을 하셨고 또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세세한 거 모르고요. 뇌졸중 이런 거, 그런 거 좀. 보험 가입할 때 설명해 준 정도밖에 몰라요. 큰 지혜가 있었을 때 최대 얼마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어요. 가입할 당시에 듣긴 들었었는데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 안 해서 아직 그 상황까지 몰라요. 집사람 명의가 다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본인은, 남편들은 개인 직접 만든 이상 아무래도 보험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죠. 대략적으로 알게 되는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냥 제가 안 되기보다는 그 설계하시는 분이 알아서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몰라서 아직 책자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되게 까다롭고 전문적인데 그런 용어들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약간을 찾아본다고 해도 사실상 그거를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고요. 대부분 그냥 설계자들이 설명하는 정도죠. 보험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상세히 알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안타까워요. 네. 보험 든 집사람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예. 아프면 뭐 당연히 맞아요. 보장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걸 세세하게 다 들여다보겠어요. 그리고 또 네. 많이 나오는 얘기가 보장 내용은 설계사분이 알아서 다 해주셨어요.
다 그러시잖아요. 나중에 무슨 내가 보험 뭐 관련해서 뭐 보장을 받아야 될 때는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알아서 해주겠죠. 지금 거의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저도 한번 그 계약을 하거나 이러면 왜 책 한 권짜리를 이렇게 뭐 약관이라든가 계약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일도 굉장히 이렇게 앞에 겉에가 가죽이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죽이면 비싼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좋다. 근데 가끔가다 이제 한번 내가 어떤 내용을 보장받는지 약관을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단어가. 거의 암호 수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국장님, 그래서 이 보장 내용을 내가 50%만 알아도, 반만 알아도 정말 이 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가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부 다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험 약관은 법률적인 용어,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의학적인 용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생활설계사들이 장점만을 많이 설명을 하고 대부분 뭐 이런 질병은 다 보장이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막상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세세하게 조목조목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기란 쉽진 않은데 아무튼 생활설계사가 설명하는 그러한 보장 내용이 전부 다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청약서를 살펴본다든지 가입 증권을 살펴봐 가지고 설명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대표님, 건강보험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건강보험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건강보험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보험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들을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이 정해진 만큼을 보장해주는 상품들을 정액보상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보험이라든지 성인병 보장보험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정액보장보험 상품이고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에 관련된 재비용, 수술 재비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내는 부담분에서 일정 부분 80% 내지는 100%를 보장해주는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해주는 실손보상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이제 손해보험 상품들이 그런 것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상품을 이제 사람들이 가입해 놓으면 하루만 입원해도 입원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아까 얘기한 정액보상을 해주는 상품들은 적어도 4일 이상 입원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고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고요. 질병의료보장이나 민영의료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얘기한 실손보상보험이고요. 생명보험에서 취급할 때는 그 무슨 암보험, 무슨 성인병보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질병에 대해서 뭐 만 몇천 가지 보장해주고 얼마까지 보장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차이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저도 지금도 예전부터 좀 헷갈리는 게 그 보험회사의 그 상호를 보면 무슨 생명 이러는 회사가 있고 무슨 화재 이런 회사가 있는데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은 보험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생명보험에 들었건 손해보험에 들었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이란 이름이 붙어 있으면 생명보험에서 취급하는 것이고 그건 무슨 생명이라는 무슨 손해보험이라고 붙어 있으면 무슨 화재보험 또는 손해보험이라는 회사에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의 경우는 보장기간이 좀 깁니다. 처음부터 70세, 80세까지 보장해주고 요즘은 심지어 90세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서는 대체로 원칙적으로는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내가 만기에 가서 만기 환급금을 받지 않겠다.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면 80세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고요. 생명보험의 경우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했던 보장 금액을 처음부터 보장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만큼 보장을 해주는 거고 손해보험은 내가 실제 치료비만큼을 보상해주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보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만기에 돈을 받지 않고 70, 80 될 때까지 쭉 그냥 지켜보면서 병이 걸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줘라. 원금을 안 받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원금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보험 가입하면 원금은 받아야 되지 않나요? 나중에 줘야지 뭔 소리야. 내가 넣은 게 있는데. 그렇게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순수 보장. 원전을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순수 보장형은 원금을 안 받는 대신에 내가 되는 보험료를 작게 내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작게 내겠다. 원금을 받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돈을 내겠다. 많이 낸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 CF 저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배당
뭐 무배당 상품 뭐 이런 거 나오는 진짜 그건 말이 너무 어려워. 이건 뭐 뭐예요? 주스 무가당 이런 것도 아니고 무배당은 또 뭔지. 예. 그 보험료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네. 뭐 무배당이 뭔지 배당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낸 돈에서 회사가 이익금이 발생한 것을 그 보험에 한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한테.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배당 이익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위험률을 처음에 많이 책정했는데 그보다 위험률이 낮게 실제로 나타났다. 그럼 그 차익을 보상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자율을 그 낮게 책정했는데 그보다 이자가 좀 높게 나타났다. 그것만큼을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이익 배당, 그 위험률 배당 이런 것들이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 배당 이익금을 다 합쳐서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 배당 보험은 바로 그 이익금을 주는 것을 배당보험이라고 그러고 처음부터 이익금이 아예 없다라고 지정해 놓은 것은 무배당 보험입니다. 그러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보험료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배당 보험이 보험료를 많이 받고 무배당 보험료는 아예 처음부터 이익금만큼을 예상해서 깎아줘 버리는 것을 무배당 보험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제 그 뭐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CF나 전화로 상담하거나 그렇죠. 이제 그 케이블 TV 이런 데서 막 이게 파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만 믿고 가입했다 낭패 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한테 그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은 어린이 보험을 홈쇼핑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그때 모든 그 질병이 다 보장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보장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 보장하나 해가지고 이름 그대로 이제 들었는데 아기가 기관지염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더니 기관지염은 제외됩니다. 약관에서 또 그게 명시돼 있어가지고 보험금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뇌출혈, 뇌졸중을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관련된 질환이 다 보장되는 줄 알고 가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외상성 뇌출혈을 당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외상성 뇌출혈은 안 되고 그냥 질병에 의한 뇌졸중만 보장된다 해가지고 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보장이 아니라 거의 보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어가 좀 문제가 있죠. 용어가 일부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거 까다롭게 정해놓으니까 막상 거기에 뭐 일이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광고라든가 또 이런 전화 상담에 의해서 현혹돼서 쉽게 가입했던 이런 보험 상품 때문에 결국은 때늦은 또 후회를 하시는 또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 건강보험 상품들, 저렴한 비용과 폭넓은 보장 내역을 강조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손쉽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와 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데요. 월 19,000원이면 만 64세까지 모든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혹해 무턱대고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김영석 씨. 하지만 어느 날 보험사로부터 걸려온 전화 내용은 황당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14,000원으로 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겠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김영석 씨는 가입 당시만 해도 보험료 인상 없이 자동 갱신될 수 있다는 광고만 접했을 뿐 지금처럼 갱신을 해야 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거란 설명은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되면은 보험료가 조금씩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처음에 얘기했으면 내가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보험사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었던 액션이라서요. 저희가 지금 그 갱신 중단을 해서 이 상품이 이제 판매 중단이 이미 먼저 되었고 또 갱신이 중단된 것은 저희가 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좀 양해를 드리고 있죠. 그런가 하면 보험에 가입했어도 정작 소비자가 필요로 할 땐 아무런 혜택도 보장받지 못한 답답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데요. 2년 전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은 뒤 해당 건강보험업체로부터 암 치료비를 받아왔다는 전 모주부. 하지만 정작 남편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이 암이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암으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관계 밝히겠다.
보험회사 쪽은 대기업이고 우리는 진짜 하찮은 그런 계약자에 불과하니까 형편라 생각스러워요.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기는 김숙희 주부도 마찬가지. 입원할 경우에는 무조건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에 김숙희 주부는 건강보험만 무려 5개나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4년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김숙희 주부. 그녀는 제왕절개도 입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 해당 보험사에 입원비 신청을 했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제왕절개해서 넣게 되면은 혜택을 본다고 해가지고 들었는데 저 이제 당연히 혜택 볼 줄 알고 이제 퇴원하면서 그걸 다 떼가지고 보험회사에 갔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신 중에 들어서. 그래서 안 되고 크게 뭐 혜택 보는 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예 못 받아봤으니까.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 건강보험. 하지만 광고 따로, 약관 따로 소비자를 웃기고 울리는 건강보험의 현실은 더 신중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그 보험 만든 집이 없을 정도로 집안에 한 서너 개씩은 정말 보험 든 것 같아요. 광고도 뭐 만 얼마 뭐 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아플 때 혜택을 못 받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만큼 진짜 우리 이제부터 보험은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해야 될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 국장님. 이제부터 좀 이 보험의 허와실 제대로 한번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떤 경우에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그 담보 내용에 자기 질병이 해당됐을 때는 보장을 못 받습니다. 약관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적인 용어라든지 그렇죠. 까다로운 법률 용어가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는 어려운데 하지만은 가입한 상품은 꼼꼼히 따져봐서 내가 보장받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약관을 보면 보장 내용이 무슨 질병 해가지고 분류 코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일치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고 저렇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보험사랑 소송으로 분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보험을 계약을 체결할 때 잘못 체결하는 경우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강보험은 현재 그 건강 상태, 질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가입할 때 누락시키거나 설계사들한테 말로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은 그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반드시 청약서에 본인이 기재를 하고 자필로 서명을 해야지만 효력을 발생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어디가 지금 아프다. 뭐 이걸 써놓아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과거에 어떤 질병이 걸려가지고 어떤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내용을 본인이 자필로 청약서에다 기재를 해가지고 써넣어야지만 그것이 효력이 발생돼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 그냥 구두로서 생활설계사들한테 이런 질병이 있었다고 구두로서만 하게 되면은 생활설계사는 그 고지 의무 수령권이라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됐을 때 설계사들한테 얘기를 했다. 아무리 해도 항변을 해도 법률적인 보상을 못 받습니다. 아니 아까 그 아기 엄마의 경우에요. 제왕절개 수술이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임신 중에 들었다고 안 된다는 거는 그 무슨 임신 사실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게 그 얘기예요. 청약서에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보장 내용의 차이가 있나요? 생명보험에서는 약관에서 어떤 내용을 보장을 해준다는 것을 조목조목 명시를 해놨고요. 손해보험사 상품들은 어떤 것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은 대부분 보장되는 그런 건데 요즘은 서로 이제 혼합되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이 되더라도 그 차이점을 조금만 좀 미리 알고 있다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내가 이제 이래서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보장 사례가 그 안에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손해보험일 경우에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여기서 제외한 병이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일부 조항에 보면은 뭐 무슨 이렇게 써 있대요. 맞아요. 치명적인 질병, 중대한 암. 요건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예, 예. 그 네. 요즘에 유행하는 상품 CI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크리티컬 일리스 그래가지고 중대한 질병을 담보하는 상품인데요. 이 중대한이 문제입니다. 이 중대한의 그 범위가 약관에 자세히 정의되어 있는데 암이라도 되게 중대하면 암이 중대하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에 걸린다고 이 보험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거의 그 뇌사 상태로 빠져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야지만 나오는 상품이 이 중대한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중대한 질병에 관한 이 상품의 보장 내용이 너무 세밀하게 작은 부분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렇네요. 아.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정액 보장을 해준다. 네. 그죠? 그다음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실비 보장을 해준다는데 좀 장단점을 좀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차트 보면 네, 차트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대체로 이제 보장 기간이 길고 네. 사망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중증 질환의 고액 진단비를 받고자 할 때는 그 생명보험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아, 중증 질환일 경우에. 그렇죠. 암이나 뇌졸중이나 아까 얘기한 그 크리티컬 일리스하고는 좀 틀립니다. 중대한 암과 중대한 뇌졸중하고는 틀리고 일반적인 암, 뇌졸중 이런 것들은 이제 고액의 진단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입원 일당 일일당 얼마씩 준다라고 하는 게 금액이 그 암 같은 경우 1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고액의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에 반해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입원 3일까지는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4일째 이상까지 입원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험금도 어떠한 약관에 지정된 보험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급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 진단 시 최고 6천만 원까지 준다. 네, 이렇게 이제 금액을 정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런 개념입니다. 진단금하고 수술비하고 입원비, 통원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진단비만 딸랑 주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까지 각각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유리할지 따져보면 대체로 그 수술비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횟수를 따져보면 암으로 수술하면 한 번 내지 두 번. 한두 번. 그래봐야 이제 300에서 500만 원 받는 건데 거기다가 뭐 10번, 20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허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단비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진단 시 최고 1,000만 원이라고 아예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걸 참조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손해보험을 좀 보시면 실비보장이라는 얘기는 네. 환자가 본인이 그 병원에서 나올 때 퇴원할 때 얼마를 내죠. 그 네. 금액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것 외에 본인 부담하는 그 부분을 100% 또는 80%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원 첫날부터 아예 입원비를 비롯해서 수술비 관련돼서 제 금액을 지급해 주는 건데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로 뭐 1,000만 원 한도, 3,000만 원 한도 또는 300만 원 한도로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장점이죠. 그러니까 아예 진단금을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통원 치료 시에도 보장해 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최대 80세까지만 보장을 해 주는데 대체로 15년까지만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고 주로 이건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제외하는 질병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질병은 보장 안 해주겠다. 그 혹시 어떤 질병이 그러니까 제외되는지? 예를 들면 그 공통적으로 제외하는 질병 중에서 뭐 그 생명보험하고 동일하게 그 취급할 수 있는 질병 중에서 이 부분은 보장해주고 이 부분은 보장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약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성병으로 감염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정신과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해보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중복보험. 두 개의 보험을 동시에 들어놨다 그러면 하나만 보장받는 겁니다. 보험료를 각각 5만 원씩 넣었다고 하더라도 5만 원은 보장 못 받는 겁니다. 5만 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진짜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 개 들면 다 보장. 다 보장돼서 입원비 뭐 5만 원 받을 거 두 번 넣었으니까 10만 원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생명보험은 정액 보상이기 때문에 두 개 들건 세 개 들건 다 합쳐서 나오는데요. 손해보험 상품은 실손 보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 들어간 의료비만
2개 들었건 3개 들었건 5개 들었건 그 5개 보험사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보험금을 나누어서 준다. 예, 그렇구나. 그렇죠. 그걸 몰랐네. 앞에 예. 얘기한 생명보험에서는 암 진단 시 얼마 줍니다라고 정해졌다면, 그렇죠. 이거는 그 손해보험은 골다공증에 걸리면 최고 300만 원 수술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최고액이 얼마다라고 정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중독 진단하면 최고 100만 원까지 치료비 주겠다. 생명보험사가 사고되면 얼마 금액을 딱 주겠다라고 정해져 있는 그 차이점이 다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병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밖에서 뭐 예기치 않은 사고로 그렇죠. 뭐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똑같이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나 그 손해보험 상관없이 질병보험에 가입해서 질병보장을 받는 경우는 정액으로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거나 또 질병의료비로 병원에 입원하면 얼마 주겠다는 게 정해져 있다면 상해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해의 경우는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를 보장받으려면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든지 재해나 상해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장기 입원의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싼 다인실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뭐 방이 다 나가가지고 없고 2인실이나 독실 이런 거는 장기 입원 환자들한테 굉장한 부담인데 이 입원비 같은 것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생명보험에서는 입원 일수가 120일 한도, 180일 한도, 160일 한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원했다가 보장을 받고 싶으면 다시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좋은데 동일한 질병에서는 또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4일 이상 입원 시에 보장이 가능한데 생명보험은 그 금액이 얼마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방을 쓰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인실을 쓰건 2인실을 쓰건 그 금액을 아예 주겠다는 금액을 주는 거니까요. 그 특징이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중증 질환 진단비하고 치료비 보장 중심이기 때문에 주로 내가 그 생명보험에 뭘 가입한다 그러면 입원비도 그만큼 많이 나오는 그런 질병에 대한 보장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하면 4일째부터 최고 1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암보험은 10만 원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뇌출혈로 입원할 때는 일단 뭐 4일째부터 7만 원씩 준다. 그러면 30일이다 그러면 27일분을 주겠죠. 그런 식으로 주겠고요. 손해보험 상품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입원 일수를 365일 보장하고 한도를 보상하는데 첫날부터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사소한 질병에 대해서도 다 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의료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특정 질병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소한 의료비는 사소한 의료비는 뭐 감기나 몸살 같은 경우 다 가능합니다. 근데 입원 1부터 3천만 원을 한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도 실손보상의 경우는 그 2인실이나 특실의 비용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6인실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그거 좀 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통원 치료 시에는 회당 얼마를 한도로 주겠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 한도 주겠다 그러면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5만 원 나왔다 그러면 5만 원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가입과 동시에 그날 바로 사고를 입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도 국장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재해 사고랑 그다음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 내용이랑은 다릅니다. 재해 보장 상품을 가입할 경우에는 청약서에 사인하고 보험료만 건네지면은 그 순간부터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한테 보험료 주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도 100% 다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물론 가입일 이후부터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암이나 뇌졸중 이렇게 고액 보장이 되는 것은 3개월 정도 면책 기간을 둡니다. 가입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걸리게 되면은 보상을 못 받고 3개월 이후에 걸리게 되면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건 이제 면책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보험료에서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병원을 안 가봐요. 그런 상황이네요. 갔다가 덜컥 뭐 거기서 덜컥 뭐라도 하나 나오면 보장 못 받는다. 그러면 보험 진짜 뭐 이것저것 진짜 많이 들 필요도 없는 거네요. 어느 정도 보험료를 생각을 하면 그래도 현명하게 보험을 이용하는 모르니까 걸까요? 이것저것 많이 들게 돼요. 보험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랄지
그 상해 보장하는 상해보험이랄지 또 노후에 연금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털어가지고는 한 소득의 15% 내지 20%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이 건강보험만 딱 따진다. 그러면은 한 5% 정도 내외가 되면은 적당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질 좋은 보험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질 좋은 보험 어떻게 선택해요? 실제로 제 생각은 이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전체 비율을 본인의 소득의 4 내지 7% 정도. 4에서 건강보험도 5%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 가입하고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적금 가입하고 노후 준비하기 적금하는데 적금 가입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그거 깨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보호하는 수단이 이거보다 더 초과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료를 최대한 작게 가져가는 게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최대로 작은 보험료를 갖고 최대 보장을 받으려면 연령별로 세대별로 고려해서 내게 꼭 필요한 보장 내용이 뭔지 꼼꼼히 좀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거.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 근데 또 중요한 건 연령대별로도 나한테 맞는 상품이 어떤 건가. 뭐 20대가 또 주로 가입해야 될 보험 상품이 있을 것이고 30대, 50대 달라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각 연령대에 맞는 보험 상품은 어떤 게 적합한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아이의 엄마 이은옥 씨. 그녀는 가족의 건강보험 가입을 결심했지만 도대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다는데요. 현재 이은옥 씨가 가입한 보험은 기껏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보험이 전부. 그래서 이제라도 본인과 남편을 위한 건강보험을 알아보고 있지만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천차만별인 수많은 보험 상품 속에서 자신과 가족에게 꼭 맞는 보험을 골라내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젊으니까 아플 걱정이 없다 느꼈나? 근데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신랑이 어떻게 잘못되면은 내가 얘네를 어떻게 데리고 살까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보험에 관심이 갖기 시작을 한 거죠. 보험 가입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이는 베테랑 주부들도 마찬가지라는데요. 올해 38살의 박영선 주부. 이거 저희가 들었던 암보험이에요. 그래서 부부형이거든요. 그녀는 얼마 전 남편과 함께 가입했던 부부형 암보험이 만기가 되어 새로운 건강보험 상품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둘이 다 같이 건강보험에 들고 싶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40대고 그러니까 요즘은 또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80살 정도까지 되는 걸로 부부가 들면 부담이 될까봐 좀 저렴하고 모든 보험이 다 보장되는 걸로 좀 들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보험은 과연 어떤 상품일까요? 이은옥 박영선 주부는 한 보험 컨설팅 회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국내 모든 보험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보험계의 대부 서병남. 이곳에서 두 주부는 연령과 가족의 건강 상태 그리고 소득 수준까지도 충분히 상담을 받았는데요. 각각의 가정 상황에 적합한 보험 상품은 무엇인지 세세히 알아보고 선택해보기로 했습니다. 20대 이은옥 주부에게 적합한 보험은 질병과 상해를 모두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 20대는 질병 보장도 중요하지만 활동성이 많은 시기이니만큼 상해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은 상품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40대를 앞둔 박영선 주부의 경우는 질병이 잦을 수 있는 노후를 대비해 질병 및 상해로 병원에 입원했을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실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선택하고 암과 같은 특약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보장 기간이 길고 큰 질병은 물론 잦은 질병까지 고루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0대 이상에게 적합한 건강보험은 과연 어떤 상품일까요? 자, 5, 60대 같은 경우는 실버보험 혹은 뭐 효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만은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건강보험이지만 좀 다르죠.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치매에 걸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에 대해서 중점 보장을 하는 상품이죠.
어렵다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간 오히려 손해만 볼 수 있다는 건강보험. 꼼꼼하게 따져보고 알아본 사람만이 건강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나한테 맞는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이별로 꼼꼼하게 한번 전략을 좀 세워보죠. 20대 같은 20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활동기입니다. 활동량이 많고 소득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최소한 비용을 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제가 한번 그 20대를 한 명 만나봤는데 이 친구가 가입한 보험을 보니까 뭐 종신보험도 가입해놓고 연금보험도 큰 거 가입해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저축 금액 190만 원 중에서 약 한 60만 원 정도 보험료로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는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해나 질병에 대한 그 부분을 보장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망에 대한 보장은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경우는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데 혹시 미리 준비하겠다고 하면 정기보험으로 약 2만 원 정도면 20대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과하게 보험료 지출이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그렇죠. 못하다.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왜냐면 근데 또 20대 때 빨리 시작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일찍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여기가 한 50만 원 50만 원씩. 그건 좀 너무 부담이다, 사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김미아 씨나 저 같은 이제 30, 40대. 뭔 소리예요? 저는 아까 20대에서 끝났어요. 20대. 근데 뭐 보험금을 100만 원씩 내죠. 10만 원이면 된다는데. 그래요. 30, 40대. 30, 40대는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요. 가족 생계가 문제가 되니까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종신보험을 좀 많이 가입했는데요. 종신보험이 조금 이제 비쌉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이 들어서 내야 될 보험료를 앞으로 땡겨서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라서 오히려 60세까지 활동기에 대한 보장만 하려면 60세 만기 정기보험을 좀 선택하시면 실제로 내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때 되면 이제 살살 이제 질병도 찾아오고 그렇죠. 질병에 걸린 그런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건강보험을 좀 가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우자의 질병까지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본인 질병뿐 아니라 배우자 질병까지 고민하셔서 가족 보장의 질병 보장을 좀 선택하시는 게 필요한데 보장 기간도 길게 제가 한 분을 만났더니 60세 만기로 딱 해놨는데 하필이면 61세에 암이 걸렸습니다. 61세에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80세까지 보장 기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50세. 네. 이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곧 됩니다만은 그게 이제 질병과 아주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50세의 경우는 이제 노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52세가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생활비도 어려운데 의료비 문제도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때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때 주로 질병이 발생하는 발병률이 높은 것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치매라든지 장기 간병을 요하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 같은 것은 반드시 좀 가입하실 필요가 있고요.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질병까지 걸리면 가족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자식도 잘 안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간병인을 두고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료비가 되는지를 좀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이제 너무 화목한 그런 가정이라면 유족에 대한 비용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입을 해놓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장례비를 책임져주는 장례비 보장 보험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상품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부들이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게 아이들 보험. 어린이 보험. 네, 어린이 보험. 이거 주의할 점 뭐 있을까요? 그렇죠. 어린이 보험 때문에 어린이 보험 안내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다고 할 정도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어린이 보험이 도배가 돼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맨날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얘가 이제 실제로 장애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교육비라는 게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애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백혈병을 비롯해서 이런 소아 암 같은 것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보장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얘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특수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 세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감기나 뭐 수시로 뭐, 그렇죠. 뭐 어디 가서 다쳐오고 무릎을 깨우거나 뭐 머리를 다쳐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급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더니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그 질병이 아니었어요. 제 아이가. 근데 지금 중학생인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뻑하면 가서 넘어지고 뭐 뻑하면 이빨 깨우고 뭐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응급치료 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한 3,400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보장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손해보험에 실손보상을 가입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아이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해놨더니 한 가지에 한 15,000원씩 가입하면 3만 원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전문가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그다음 둘째 아이부터는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린이 보험의 특징이 모든 질병과 모든 사고에 다 된다. 뭐 이런 그 특징이 있다면서요? 예, 대부분의 질병을 보장해 줍니다. 어린이집 보험은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보장되는 금액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암이나 이런 것들은 보장 금액이 크고 다른 기타 질병은 뭐 감기로 그 병에 걸리면 진단비가 나오느냐 안 나와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만 나오지. 그 다음에 실손보상에서는 폐렴에 걸렸을 때 병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비가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진단비가 나오는 건 아니다. 예. 자, 그 밖에도 또 이 보험에 대한 오해들 굉장히 많을 텐데, 백 대표님이 좀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분들 만나보시면서 좀, 이런, 의문사항을 많이 갖고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가 많지 않냐. 그거 진짜, 참 많거든요. 중도에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이건 손해보험이건 사업비, 보험 모집하시는 분한테 급여를 준다거나 건물을 유지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업비가 빠지는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이 7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중도 해약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 이내에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투자형 보험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순수보장형보다는 만기 환급병이 유리하지 않냐. 만기에 그 본전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만기 환급이 유리한 것들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오히려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저축 금액이 많으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으니까 유리하겠죠. 근데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게 돈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것도 보장기간이 80세까지인데 80세 가서 만기 받아봐야 원금에 이자 얼마 붙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경우는 순수보장형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무배당하고 배당보험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사실은 요즘은 배당보험은 거의 팔지 않습니다. 무배당보험만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무배당보험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예 그 금액을 할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질병보험으로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하시면 싸겠죠. 마지막으로 그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금이나 이런 것들 내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보험이 마치 재산을 증식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금융상품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보험료, 내가 내야 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같은 상품이라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구나 하나쯤은 가입한 건강보험. 하지만 보험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는 만큼 줄어드는 건강보험료 절약 노하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같은 건강보험 상품일지라도 담배를 피우느냐 피우지 않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담배를 끊은 지 1년이 넘은 비흡연자의 경우 보험료를 많게는 15%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혈압과 비만도 등이 정상인 신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최소 5%, 최대 15%까지 건강보험료를 또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인 특약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미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그런가 하면 보험료 납부도 웬만하면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이체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의 1, 2%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가 힘든 만큼 이 정도의 할인도 놓치지 말고 적용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뭉치면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 5명 이상이 같은 보험사의 고객일 경우 단체 특약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1%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내게 맞지 않는 보험 상품에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 되겠죠?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보험료 절감 혜택. 그런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챙겨받는 센스 잊지 말고 발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면 보험료가 많게는 15%까지 줄고. 그러네요. 단체 할인을 적용받으면 또 보험료 줄고. 무슨 유언지 들어간 것도 아닌데 단체 할인이 있네요. 또 있어요. 자동이체 하면은 또 줄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험료가 주는 거네요. 조국장님, 그 뒤에 또 숨겨진 어떤 그러니까 좀 방법들 좀 없을까요? 뭐 있습니다. 일단 우량체 할인 특약, 아까 담배 끊으면은 보험료를 할인받는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가입할 때 자기가 담배를 안 피우고 몸이 건강하다, 혈압도 정상이고 그다음에 신체도 정상이고 키와 몸무게 비례를 따져 BMI 비만도 그걸 따져가지고 정상이면은 약 15%까지 보험료 할인이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만일 지금 현재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쳐도 나중에 그 조건에 맞으면 담배를 안 끊다가 그때 끊으면 그때부터 신청해가지고 또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아까 해약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경제적으로 실직을 당했다든지 돈이 어렵다 이럴 때는 해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 금액을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보장 받는 것을 한 5천만 원 정도로 줄이고 나중에 내야 될 보험료는 다 낸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보장을 받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 전환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해약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보험 계약을 더 좋은 상품, 새로운 니드에 부합하는 그런 상품으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도 이용하게 되면 전환도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건 보험회사에서 시스템이 돼 있고 또 허가를 해줘야지만 되지만은 같은 유형의 상품이면은 그런 상품으로 계약 전환이 가능합니다. 깨는 것보다는 전환하는 게 훨씬 낫지. 그렇죠. 그다음에 감액 완납 이런 방법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걸 조금 줄여가면서 부담을 내야 될 보험료를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안 내고 보장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보험을 가입했어요.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보험을 가입하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거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낸 거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15일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든 보험사의 서면으로 보험 계약을 철회하겠다. 청약 철회 제도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면은 보름 이내에는 언제든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못 받고 또는 자필 설명을 안 했다든지 약관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3개월 이내에 품질 보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이 상품이 내가 잘못 알고 들었다 해가지고 품질 보증 제도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3개월 기간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받고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자필 설명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 귀찮다고 그냥 알아서 대충 사인하세요 이런데 그게 나중에 내가 뭔가 컴플레인을 할 때는 보험료를 보험금을 못 받는 그런 중대한 그 실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백 대표님 이쯤에서 다시 한번 보험 들면서 우리가 주의할 점 한번 좀 짚어주세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에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장 기간이 길게 되니까 80세도 좋지만 90세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보장 기간이 긴 걸 좀 선택하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 고액의 질병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들은 생명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실제 의료비를 중심으로 해서 보장을 선택할 경우는 손해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생명보험의 고액진단 보험 하나,
그다음에 실손 보상을 해주는 손해보험에 상해보험과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 하나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각각 합쳐봐야 한 10만 원 이내 이런 정도로 가입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장 기간 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 110세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체로 보험사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정을 해놨어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으로. 야, 네. 꼭 하시기 바랄게요. 아니 또 보시는 진짜 시청자 그럴 수도 여러분들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신에 보장 기간이 길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요.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예. 우리 조 기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보험을 가입할 때는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청약서 작성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약서 작성할 때 자기의 과거의 병력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체크를 해가지고 자필 서명을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도 무엇을 가입했는지 자기가 가입한 상품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두 분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왜 우리가 은행 같은 데는 우리 현찰 찾으러도 많이 가고 돈 집어넣으러도 많이 가잖아요. 오늘 얘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보험사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쓱 가셔가지고 설계하시는 분들 좀 괴롭히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목저목 좀 따져보시면 좋겠네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